火の傷の男が持ってると言われてる。 能力者かもしれません。 현재 엘바프의 전함은 명계에선 샹크스의 쌍둥이 형 피거랜드 샵록이 케로베로스 능력을 사용해 로키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고, 나아가 신의 기사단 한 명을 추가로 요청하며 거인족의 아이를 납치하려 했는데요. 그 시각 양계 아우르스트 성에선 루피 일행이 쓰러진 거인족을 발견했고, 이어 성의 경비병들은 자신들을 쓰러뜨린 사내가 바로 붉은 머리와 같다는 말을 전하자 루피는 그럴 리 없을 거라며 샹크스의 공격을 부정했습니다. 나아가 루피 일행이 있는 장소에 일전 크로커스와 술을 마신 삭가쓴 남자가 다가오고 있던 가운데, 이번 영상은 마침내 로저의 적단의 일원이자 해적왕의 양날개 스코퍼 가반이 등장한 원피스 1139와 최신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엘바프 아우르스트 성. 루피는 쓰러진 거인들을 바라보며 로키를 해방시켜줄 열쇠의 행방을 묻게 되었지만, 이내 거인들은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 일행은 성내에서 열쇠를 찾기 위한 시간을 가졌고, 이어 아우르스트 성이 무척이나 거대했기 때문에 손쉽게 열쇠를 찾을 수 없었지만, 결국 루피 일행은 피거랜드 샵록과 군코가 처음으로 나타난 방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엘바프의 왕이었던 헤럴드의 방에 들어가자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이어 바닥에는 거대한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마법진을 바라보게 되자 이내 나미는 이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마법진 같다며 일부 나라에서는 악마를 소환할 때 쓰는 의식 같다는 정보를 들려주게 됩니다. 한편 신거병의 적단의 로드는 어째서 악마와 관련된 마법진이 이곳에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어 마법진을 바라보고 있던 루피는 이전에 이런 문양을 본 적이 있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는 일전 에그헤드에서 마법진을 통해 나타난 세계 최고 권력을 떠올렸는지 기시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삭가쓴 남자가 밀짚모자 루피의 이름을 부르자 루피와 나미는 이름을 부른 존재가 순간 악마일 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단지 마법진을 바라보고 있던 루피와 나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어 로드는 죽은 자들의 영혼일 수 있다며 루피 일행을 바라보자 그 순간 거대한 도끼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루피 일행이 거대한 도끼의 공격을 피하게 되자 이어 루피와 조로가 로드의 손바닥 위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루피는 나미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팔을 뻗어 나미를 보호했는데요. 결국 거대한 도끼를 회피한 루피는 나미를 조로에게 맡기며 앞으로 걸어가자 그 순간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어있는 왕자로 걸어가 헤럴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한편 그 모습을 바라본 로드는 어째서 야라고 불리는 아저씨가 이곳에 있는 건지 묻게 되었고, 이어 루피 쪽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바로 엘바프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야 아저씨라 불리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삭가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로저의 적단이자 로저 레일리의 동료 스코퍼 가반이었고, 이어 가반은 루피를 바라보며 아까 이 성에서 이상한 패기를 감지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들려주었는데요. 하지만 가반은 성에서 느낀 패기가 일순간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성내에서 너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루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가반은 루피가 최근 카이도를 격파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때문에 자신의 동료였던 오뎅을 떠올렸는지 오랜만에 와노쿤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들려주었는데요. 그렇게 가반은 이전보다 더 머리를 기른 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이어 수염도 기르며 이마에는 불꽃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의 행방과 연관 있는 불에 상처인 남자의 정체가 바로 스코퍼 가반일 수 있는 가운데, 이내 가반을 야 아저씨라 부른 로드가 이 사람은 리플리의 남편이자 콜론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관계를 공개하게 됩니다. 한편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나미는 믿을 수 없어하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갖게 되자 이내 가반은 왕좌에서 내려오며 사랑은 자유롭다는 말과 함께 버커니아족, 도슨타타, 장족장수, 워탄 등 역사를 언급하며 다른 종족과 섞인 인류의 특징을 거론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혼혈 종족이 살아남기는 분명 힘들지만 어떤 시대에도 그들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고, 이내 조로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남자의 정체를 묻게 되자
가반은 자신을 사랑의 선교사라 소개하게 됩니다. 한편 루피는 가반의 넉살스런 모습에 상디를 떠올렸는지 언젠가 상디가 늙으면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어 루피는 현재 로키를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찾고 있다는 목적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로드는 지금의 사실을 밝히면 안 된다 말하자 이내 분위기를 파악한 루피는 방금 건 잊어달라 말했지만, 가반은 로키의 이름을 언급하며 로키가 저지른 사고들을 좋아했다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키가 어떤 녀석인지 알고 있는 거냐며 최악의 사태가 다시 발발하면 어떻게 할 건지 묻게 되자 루피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로키를 날려버리고 또다시 구속할 거라는 각오를 선보였는데요. 한편 루피의 생각을 알게 된 가반은 붉은 머리 샹크스가 로키를 구속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며 녀석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반면 루피와 조로는 가반이 너무나 말이 많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하자 이내 그 모습을 바라본 나미는 아저씨가 그만큼 주의를 주고 있다는 건 로키의 해방이 위험할 수 있다며 엘바프의 아저씨, 즉 가반에게 사과하게 됩니다. 한편 지금의 모습을 바라본 가반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로저 레일리와 함께한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레일리와 가반은 과거 막무가내인 선장 로저를 잠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고, 이어 로저는 경고하는 건 이제 무서울 정도로 질린다는 반응을 보이자 레일리와 가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그 시절의 로저의 적단을 회상하게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서쪽 마을에선 여전히 연애를 즐기고 있었고, 이어 오이모는 인간 해적인 우솝을 바라보며 가반을 떠올렸는지 이내 로저의 적단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그렇게 오이모는 과거 로저의 적단에는 특별히 강한 2명의 선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이내 우솝은 레일리 말고도 강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솝의 반응을 지켜본 오이모는 일전 가반이 로저를 산속에 있는 병원으로 치료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운이 나쁘게도 그 병원은 로저를 적대시하는 해적들에게 포위당한 적이 있어 때문에 쓰러진 로저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단 2자루의 도끼로 수백 명의 해적을 쓰러뜨린 전설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나아가 가반이 수백 명의 해적을 격파하자 이내 그 산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남지 않아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가반을 산을 먹는 자라 표현했고, 그 시각 아우르스트 성 가반의 정보로 거대한 의자를 밀어내자 이내 또 다른 장소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드는 루피 일행을 손바닥 위에 태운 채 비밀 통로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어 나미는 성내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면 루피는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있는지 묻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비밀 통로 아래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한 나미였지만 이내 보물상자가 비어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어 가반은 이건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여긴 방치된 성이었기에 아마 도굴꾼들이 보물을 가져갔을 거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반이 지목한 장소에는 바로 로키를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가 있었고, 이어 열쇠를 발견한 루피가 앞으로 이동하자 이내 삿갓을 쓰고 있던 가반이 겉옷과 삿갓을 벗게 되며 루피를 가로막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가반은 로키의 해방은 저런 악당들도 원하지 않았다며 루피의 앞을 가로막자 그 시각 서쪽 마을에선 우솝이 오이모를 통해 로저 레일리와 나란히 할 수 있는 전설의 인물이 바로 이곳 엘바프에 20년간이나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연이어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적왕의 왼팔, 즉 스코퍼 가반의 존재가 완전히 밝혀지게 되자 이내 성내에 있던 가반은 루피를 바라보며 이 열쇠를 뺏을 수 있는지 묻게 되고, 이어 가반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도발과 함께 사왕 루피와 전설의 해적 가반이 충돌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139화 풀버전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삿갓 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금사자 시키가 아닌 로저의 적단의 선원 스코퍼 가반이었는데요. 나아가 가반의 이마에는 불꽃 같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반이 마지막 로드포네그리프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불의 상처인 남자라는 사실 또한 이번 화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카이도를 격파하며 사왕으로 등극한 밀짚모자 루피와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이 잠시 격돌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과연 루피는 전설의 해적을 상대로 지금까지의 성장을 여과없이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가바는 현재 바다의 황제 사왕 루피를 상대로 전설급 강함을 선보이며 로저의 적단의 강한 전력이라는 사실을 입증시켜줄지는 다음 원피스 1148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